지금까지 이렇게 12가지 불편한 점을 이렇게 꼽아봤는데요. 그 중에서 딱 하나를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가 바꿔준다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거를 바꿔달라고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기차 알려주는 남자 전차남입니다. 11월은 제가 테슬라를 탄 지 1년이 되는 달입니다. 2019년 11월 25일 테슬라 모델 3를 수령했는데요. 25일부로 딱 1년이 됩니다. 1년을 타보면서 그동안 장점을 많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오늘은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1년 타본 소감, 그 중에서도 마음에 안 드는 점 퍼레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모델 3 트렁크, 해치백 스타일을 원한다. 테슬라 모델 3는 다른 테슬라 차량과 달리 트렁크 쪽 유리 부분이 트렁크 문과 함께 열리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에서 차박할 때 잠에서 깨어 트렁크 문을 열고 앉아서 경치를 볼 수가 없는 거죠. 모델 S와 모델 X는 트렁크 쪽에 앉아서 바다를 보거나 경치를 보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모델 3 구조상 큰 단점인데요. 트렁크 쪽이 너무 좁아서 트렁크 쪽으로 타기도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차박 시 완전 평탄화가 안 되어서 불편합니다. 테슬라 모델 3를 타고부터 차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차박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평탄화 작업이죠. 조금만 더 신경 써줬더라면 완전 평탄화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 상체 부분이 기울기가 좀 있어서 추가적인 평탄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다음 모델 3 리프레시 버전에서는 완전 평탄화가 되어 있을까요? 세 번째는 오토 트렁크 프렁크, 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테슬라 모델 3는 고급차라고 불립니다. 보통 사람들은 테슬라 모델 3를 볼 때 비싼 외제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트렁크를 수동으로 닫아야 하고 프렁크도 열고 닫기가 불편하죠. 상당한 돈을 들여서 오토 트렁크, 오토 프렁크 이런 걸 해야 되는데요.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할까 말까 저도 지금 계속 1년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델 3 리프레시에서는 오토 트렁크, 오토 프렁크가 기본으로 된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고급 외제차를 수동으로 트렁크를 닫아야 하니 너무 싼티가 나 보이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배터리 프리컨디셔닝을 수동으로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테슬라는 슈퍼차저를 목적지로 찍으면 적당한 타이밍에 배터리 프리컨디셔닝을 해줍니다. 충전 속도가 잘 나오도록 배터리를 사전에 데펴주는 기능인데요. 너무 편리하고 좋습니다. 근데 최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공용 충전기로 목적지를 찍었을 때에도 프리컨디셔닝을 해준다고 하죠. 그러나 문제는 테슬라 화면에 공용 충전기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테슬라 화면에 나오는 충전기만 봐서는 효율적인 사용이 어렵죠. 그렇다 보니 EV 인프라라든가 이런 서드파티 앱을 이용해서 근처 충전소를 찾아가게 되죠. 이렇게 찾아가면 테슬라가 배터리 프리컨디셔닝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배터리 프리컨디셔닝을 수동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이드미러가 엄청 불편하죠. 테슬라를 타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사이드미러입니다. 우리나라 차들은 모두 볼록 거울을 채택하고 있어서 시야각이 넓죠. 그러나 테슬라 사이드미러는 볼록 거울이 아니고 그냥 평평한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각지대가 너무 넓죠. 바로 가까이에 있는 차가 안 보여서 사고 날 뻔한 상황이 지금까지 한 100번 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이드미러로는 안 보이는 차가 바로 옆에서 차선 변경을 하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일론 머스크를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테슬라 사이드미러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무슨 이유가 있는지 진짜 물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모델 3를 받은 후에 10개월 넘게 이 사이드미러를 교체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한 10만원 근처 정도 돈을 주고 사이드미러를 교체를 했거든요. 근데 교체를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진작 바꿀 걸 내가 왜 지금까지 그냥 고민만 하고 안 바꾸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가격 대비 만족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만큼 사이드미러가 불편했다는 이야기겠죠. 여섯 번째는 엉성한 내비게이션, 계속 이대로 둘 건가 이런 건데요.
테슬라 오너들을 만나면 내비게이션이 정말 구리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 가닥으로 갈라지는 도로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애매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게 한두 번이 아닌데요. 내비게이션을 한참 봐도 대체 어느 선으로 가야 되는지 제대로 알려주지를 않는 거죠. 지하도로 내려가야 되는지 고가로 올라가야 하는지 몇 차로로 가는 게 좋은지 테슬라 내비게이션은 디테일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느 차선으로 가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줘야 되는데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T맵을 따로 켜서 T맵을 보면서 다니는 게 필수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T맵과 제휴를 하던가 해서 내비게이션을 더 편리하게 제공해 줄 수 없는 것인지 참 아쉬움이 많은데요. 7번째는 카메라 위치를 알려주지 않는 테슬라 내비게이션이 불편합니다. 국산 내비들은 고속도로를 달릴 때 카메라 위치를 잘 알려주죠. 그러나 테슬라 내비는 카메라 위치를 전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딱지 끊길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규정 속도로 운행해야겠지만 살다 보면 과속하기도 하잖아요. 국산 내비들은 카메라 위치를 알려주는 게 기본인데 테슬라 내비는 알려주지 않으니까 너무 큰 불편인 것이죠. 그래서 옆에 T맵 같은 걸 하나 더 켜놓고 달리고 이러죠. 이런 걸 바라는 게 너무 큰 건가요? 8번 DC 콤보 어댑터 진정한 충전의 자유. DC 콤보는 전 세계 충전 규격의 57%를 점유하고 있는 세계 1위 규격입니다. 차데모는 37%를 점유하고 있긴 하지만 많은 부분이 일본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사실상 DC 콤보가 글로벌 전기차 충전 표준 규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7년경 DC 콤보를 공용 충전기 표준 규격으로 정해서 새로 설치되는 충전기들은 거의 다 DC 콤보 방식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새로 설치되는 DC 콤보 충전기들은 100kW 속도 정도로 나와서 슈퍼차저가 별로 부럽지 않은 충전기들이죠. 테슬라는 이런 충전기에 지금까지는 충전할 수 없었습니다. DC 콤보 어댑터가 없어서인데요. 최근 테슬라 코리아는 DC 콤보 어댑터를 개발을 했고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말 기대되는데요. DC 콤보 어댑터는 말 그대로 테슬라 차량에게 충전의 자유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기존에는 30에서 40kW 정도 속도 나오는 차데모 어댑터만 구했을 때도 환호성을 지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차데모보다 두세 배 정도 빠른 속도를 제공해 줄 DC 콤보 어댑터는 정말 테슬라 오너들에게 있어서는 제대로 된 충전의 자유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DC 콤보 어댑터는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탄생을 했는데요. 한국 테슬라 오너스 클럽 운영진 분들의 노력이 있었고 TKC의 자체 제작 노력도 있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모여서 테슬라 정품 DC 콤보 어댑터 출시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DC 콤보 어댑터 출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9번째는 부품을 충분히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테슬라의 약점 중 하나가 바로 서비스 센터 문제죠. 서비스 센터가 전국에 몇 군데 없어서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비스 받기가 매우 어렵죠. 힘들게 서비스 센터에 찾아가더라도 부품이 확보가 안 되면 무한정 기다려야 됩니다. 서비스 센터 확충도 절실하지만 제발 부품을 국내에 충분히 확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10번째로는 히트펌프와 옥타밸브가 없어서 불편하죠. 테슬라 모델 3 기존 버전에는 히트펌프와 옥타밸브가 적용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에너지 효율이 크게 떨어지는데요. 테슬라 모델 Y와 모델 3 리프레시에는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존 모델 3 오너가 볼 때 너무 부러운 부분이죠. 늦게라도 적용된다니 다행이긴 한데 기존 모델 3에도 소프트웨어 최적화나 배터리 관리 효율화를 통해서 여름철과 크게 차이 안 날 정도로 효율을 극대화시켜 줬으면 좋겠는데요. 11번째는 손잡이를 안 만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테슬라 모델 3에 보면 측면 천정 부분에 손잡이가 하나도 없죠. 다른 회사 차들은 손잡이가 다 있죠. 차가 험한 길을 운행할 때, 과속할 때 손잡이를 이렇게 잡고 싶은데 손잡이가 없어서 동승자들이 황당해하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가격을 낮추기 위해 손잡이를 뺀 것인지 일론 머스크를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데요. 손잡이 4개 넣는 것도 별로 그렇게 가격 상승 요인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걸 안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걸 볼 때 너무 아쉽고 좀 측은하기까지 한데요. 손잡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2번째는 USB 포트의 위치가 바뀌어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테슬라 모델 3에는 4개의 USB 포트가 있는데
두 개는 앞에 있고 두 개는 뒤에 중간 정도에 있는데 두세 개 정도 더 늘려줬으면 좋겠죠. 뭐 트렁크 쪽에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글러브 박스 안에도 하나 넣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게 사실은 글러브 박스 안이죠. USB 메모리를 이렇게 그 USB 에 꽂아가지고 센트리 모드를 작동시키고 블랙박스 이 저장을 하고 하는 건데, 근데 예를 들어 도둑이 침입을 해서 USB 메모리를 이렇게 뽑아가 버리면 찍혀봐야 뭐합니까? 그 USB 메모리 안에 다 저장돼 있는 거를 도둑이 가져가 버렸었는데, 그래서 센트리 모드를 키는 그걸 저장하는 USB 메모리는 글러브 박스 안에 들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글러브 박스를 이제 핀 그 비밀번호로 잠궈 놓고 그 부분도 이제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그건 뭐 예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까지 이렇게 12가지 불편한 점을 이렇게 꼽아 봤는데요. 그 중에서 딱 하나를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가 바꿔준다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거를 바꿔달라고 해야 될까요? 저도 이렇게 때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순위는 바뀌는 것 같은데, 글쎄요, 히트펌프와 옥타밸브를 넣어주면 제일 좋긴 하겠지만 기존 모델 3에 넣어주는 거는 가능성은 제로고요. 그래도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트렁크 부분, 그 부분이라도 좀 열어가지고 뒤에 트렁크 쪽에 앉아서 바깥에 그 차박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바다를 본다던가 뭐 이런 물멍이라고 하나요? 불멍 비슷하게 그냥 물을 보면서 멍 때리는 물멍 같은 것도 하려면 그 트렁크가 이렇게 확 열려야 될 것 같은데, 그거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전기차 알려주는 남자 전차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